저 서블릿과 스프링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규동입니다. 크게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설명드릴 거고 거의 인터넷 블로그와 책을 참고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서블릿과 스프링의 차이, 그리고 서블릿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스프링에서 서블릿이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블릿은 HTML 등의 웹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달하기 위해 서블릿 클래스의 구현 규칙, 규약을 지켜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프로그램이고 스프링은 다들 알듯이 저희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하기는 해요. 그 프로그램이고 스프링이고, 그리고 스프링 내부에서 서블릿을 우리가 아까 디스패처 서블릿 사용하듯이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걸 두 개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느낌보다는 스프링이 서블릿 구현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각각의 서블릿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블릿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그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 서버와 통신한다. 약간. 그리고 이 서블릿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예전에는 웹에는 스태틱 웹페이지, 정적 웹페이지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HTML 파일만 주고 이미지만 주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정보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광고도 넣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방문자 수를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동적 웹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동적 웹페이지는 정확히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주면 서버는 그 뒷단의 프로그램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게 다시 HTML로 조립된 걸 받아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현재 시간이 나온다던가 그런 동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동적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적 웹페이지가,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서버와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CGI인데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였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구현이 가능했어요. 당시에는 주로 많이 펄로 개발이 됐고 속도가 중요하다 그럼 C로 구현이 됐고, 근데 서블릿 이전에는 이 CGI를 직접 구현해야 동적인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CGI에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리퀘스트를 날리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그 리퀘스트가 끝나면 그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좀 비효율적인 구조였어요. 그리고 펄이 그 텍스트 처리를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 가지고 객체 지향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언어였어. 그 당시에 자바가 최신으로 나와가지고 객체 지향도 지원하고 멀티스레드 보안 당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해서, 그리고 그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서블릿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동적인 웹페이지를 그려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이 서블릿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블릿도 CGI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게 이러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거를 서블릿이 컨테이너 쪽으로 위임하고, 대신에 이 서블릿 컨테이너와 서블릿 사이 규칙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서블릿 규약이라고 해서 직접 규약을 지켜서 구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블릿은 하나의 요청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껐다 켰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스레드 단위로 요청을 처리하고 그것이 어떤 생명 주기를 가져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고 여기에 맡겨서 이게 일종의 제어 역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톰캣 9.0에서 서블릿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내부에서 그거를 좀 요약한 건데, 그 서블릿은 웹서버 내부에서 동작하는 작은 자바 프로그램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뭐 HTTP를 통해 웹 클라이언트부터 요청을 수심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려면 그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거나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생명 주기를 가지는데 여기서 init 메소드는 이걸 처음에 생성될 때 호출하는 거고 서비스는 우리가 두 개, 두 포스트 같은 어떠한 로직이 실행되는 구간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아예 종료되거나 그러면 이게 디스트로이를 통해 종료되어 이거 메모리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리퀘스트가 끝났다 해서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생성된 서블릿 객체는 메모리에 남겨두어서 만약에 동일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다시 이닛하지 않고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이거 서블릿을 구현하려면 제네릭 서블릿이나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구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제네릭 서블릿을 HTTP 서블릿이 상속받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제네릭 서블릿이 우리가 앞서 말한 로직 서비스의 메서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HTTP가 아닌 다른 독립적인 프로토콜을 통한 이 서블릿 사용을 구현할 때 사용되고 우리는 주로 두 개, 두 포스트를 제공하는 HTTP 서블릿을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좀 간단하지는 않은데 약간 전체 흐름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쭉 한번 상속 구조를 쭉 한번 따라가 봤어요. 먼저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 먼저 이게 서블릿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거를 제네릭 서블릿 그리고 HTTP 서블릿 이런 순서로 톰캣 내부에서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HTTP 서블릿을 스프링에서 HTTP 서블릿, 프레임워크 서블릿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도 수업 시간 때 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상속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살짝 코드가 나오는데 먼저 이게 서블릿 인터페이스 쪽이거든요. 톰캣 내부에. 근데 이게 그냥 뭐 인터페이스니까 뭐 인터페이스 규약에 맞춰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그냥 처리한다라는 설명이 주석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상속받는 제네릭 서블릿은 제가 이거 서비스를 쭉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포스트 두 개 같은 우리 로직을 실행하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네릭 서블릿에서는 구현하지 않고 이게 추상 메소드로 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는 여기가 HTTP 서블릿인데 그 저희가 뭐 주로 사용하는 get 같은 메소드를 찾아가지고 두 get을 실행시켜주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로직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get을 보면 여기서 뭘 처리는 안 하고 단순히 send 에러를 호출해요. 이게 쭉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쭉 따라가 보면 또 그것을 상속받는 HTTP 서블릿 B는 두 get 서비스 등의 메소드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HTTP 서블릿을 B에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상속받는 프레임워크 서블릿인데 또 여기에는 또 여기서 두 get을 오버라이드 해요. 그 여기서 프로세스 리퀘스트를 우리가 실행시켜주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블릿인데 여기는 서비스를 호출하면 뭐 패치인 경우에는 실행시키고 아니면 그 예전에 그 뒷단에 그 두 get을 HTTP 서블릿의 두 get을 호출시키는 그 다시 여기로 오버라이드 된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프로세스 리퀘스트를 호출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는 두 서비스를 호출해요. 근데 또 이 두 서비스가 프레임워크 서블릿 내부에서는 추상 메소드로 구현되어 있어서 이거를 또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뭐 우리가 아는 두 디스패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두 디스패치가 핸들러를 매핑하고 또 흐름을 작동시켜 모델 MV였고 그리고 프로세스 디스패치 리절트를 호출해 렌더링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사실 저도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옆에 블로그 가면 사실 비슷하게 돼 있고 그 그 MVC에 관한 그거 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책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